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참 그동안 조마조마했던 어떤 부분이 좀 터진 그런 느낌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단 오늘 이 발표된 추가 확진자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34명, 갑자기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그동안 지역 발생, 해외 유입은 조금 있었는데 지역 발생은 한때 0명까지도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역 발생이 26명입니다. 예, 어제는 총 18명이 확진이 되었었는데 네. 해외 유입이 1명이니까 국내에서는 17명이 17명.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발 이 확진이 확인되면서 나온 첫 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오늘이 두 번째인데 네. 해외 유입이 8명이고 총 확진자가 34명이니까 오늘 26명. 예, 26명. 그러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만 보면 이태원발이 43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아직까지 통계 잡히지는 않았지만 거의 지역적으로 이태원 관련해서 거의 50명 이상이 지금 확진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태원 관련해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문제는 이것이 전국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그러게요. 점. 어제 저녁에 보니까 제주도에서까지 확진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또 군인, 외국인, 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동이 훨씬 자유롭고 네. 대규모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네. 이미 접촉이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예.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한다고 하면 네. 지금 이 이태원 사건은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숫자가 계속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어제와 오늘 합하면 지금 지역사회의 국내 발생이 43명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합쳐서입니다. 벌써 하루 사이에 50명 가까이가 됐고 이제 0시 이후에 또 추가로 확인되는 그런 지자체별로 확인되는 숫자까지 하면 50명은 이미 충분히 넘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은 인구가 밀집되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어젯밤에 제주까지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례가 확산이 되고 있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말이죠. 보면은 직장 동료, 가족 등이 확진되는 2차 감염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전국화 양상을 보이는 데다가 네. 2차 또는 심지어 3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동이 매우 제한적일 때와는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 또 2차, 3차 감염이 일어난 분들이 심지어는 정상을 드러내기 직전에 이동이 자유로울 그 시점에 누군가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 중에서는 상당히 엄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네. 전문가들이 계속 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또 일어난다고 하면은 가장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예컨대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더라도 가령 어디 요양원에서 일어났다 이럴 네. 경우에는 요양원이라고 하는 시설에 네. 수용돼 계신 분들의 위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방역 당국이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통제 가능한 그렇죠. 영향권에 있는 거죠. 그렇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째 하나는 인구 밀접 지역인 수도권에서 일어났다는 거하고 예. 두 번째는 클럽이라고 하는 굉장히 밀폐된 공간 또 젊은 분들이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고 또 네.
심각한 거는 성소수자 클럽 같은 것들이 관여가 되면서 역학조사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체제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점, 네. 또 이미 클럽이나 이런 데서 확진자들이 확산을 시킬 경우에 네. 마스크를 끼지 않았고 확산을 시킨 분들이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네.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위험성은 더 커지고 우리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활동량이 큰 20대가 지금 확진자 중에 상당수가 있고 감염자 중에는 뭐 간호사처럼 대인 접촉이 많은 직업군도 있습니다. 또 보니까 그 콜센터 직원도 있더라고요. 2차 또 넘어서 3차 감염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연휴 동안 뭐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조용한 전파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젊으신 분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드러나더라도 아주 증상이 미약할 경우가 많습니다. 미약할 경우에 증상인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를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부터 배출하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를.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감염성이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이 상당히 자유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갖기 때문에 클럽 같은 것들이 연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4월 20일 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면서 국민 피로도라든지 경제 이런 걸 고려해서 종교,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학원 같은 것들을 봉쇄 해제하면서 연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생활 속 거리두기니까 이동이 더 자유롭고 접촉이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환자가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당초 방역 당국이요 이번 확산 시작을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시작되는 걸 이 용인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이제 최초 확진자이기 때문에 이 남성에서 시작이 됐을 거다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명이 이미 이태원 그쪽에 감염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전파 양상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당국이 설명하고 있는 게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선 이 용인의 66번째 확진자가 증상을 보이던 그 시점에 네. 클럽에 왔던 다른 확진자들도 증상을 보인 분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예. 그러니까 뭔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같은 예. 시기에. 예.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 용인 66번째 환자가 다녀가고 나서 2, 3일 이후에 네. 그 클럽을 방문했던 분들 중에 확진이 되신 분들이 그렇죠. 계세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분이 초발 환자가 아니라 다른 분들과 같이 또는 역학조사에 잡히지 않은 어떤 다른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하는 충분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마 이것은 당국이 설명하시는 바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충분하고 정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네. 만일에 이렇다고 하면 지금 단지 이태원 클럽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감염된 분들이 다른 곳을 들렀을 가능성, 다른 예. 곳을 통해서도 예. 확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용인 66번 환자가 차례로 들렀던 클럽 3곳을 방문한 접촉자가 1,500명에서 1,900명까지 지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지금 연락이 닿질 않고 있어요. 본인들이 먼저 방역 당국에 연락을 자진해서 하고 또 검사다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연락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아마 성소수자 클럽 이런 것들이 관여되거나 또는 네. 외국 분들도 계시거나 또는 아마 외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이나 네. 그 이외에 뭐 미성년자도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첫째 하나는 이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방역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예. 인지해 주셔야 되고 네. 두 번째 이분들이 또 동시에 꼭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가 격리를 스스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변화를 지켜보셔야 되고 네. 세 번째는
본인이 만일에 그 지역을 가셨다고 하면은 지체 없이 확진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당국에 연락하시는 거는 하시면 좋은데 혹시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주시고 네. 그다음에 스스로가 검사를 받는 등 이런 조치를 해주시고 네. 심지어 검사가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그곳을 갔다 왔는데 검사를 받았더니만은 음성이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시면 네. 당국에서도 아무래도 추후에라도 관리를 하기가 쉬운 측면이 있으니까 네. 그런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연휴 기간에 이곳에 가셨던 분들이라면 2주간 스스로 자가격리와 자발적인 검사를 지금 권고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확진이 되면 그때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 관리가 들어가지만 음성이라도 내가 이렇게 다녀왔는데 검사해 보니까 음성이다라고 방역 당국에 자진 신고를 해주는 걸 지금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제 이 용인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이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했던 곳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이제 비난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스스로 이런 먼저 본인들이 방역 당국에 연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그리고 좀 주저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혐오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 방역 문제 해결, 사태 해결에 더 어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나 싶어요.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좀 둘로 나누어 볼 필요는 있는데요. 네. 방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반 국민들께서는 일단 네. 비난을 하시는 것은 좀 자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실제로 이곳을 방문하신 분들 중에 감염되신 분들이 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방역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곳을 가신 분들은 이제 성소수자분들도 계시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시든지 상관은 없는데 방역에 협조하신다는 태도를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우리나라 사회가 상당히 평등해지고 상당히 양성평등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 5, 6월 정도 되면 서울시청 앞에 퀴어 축제 같은 것도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소수자분들도 충분히 자기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주장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성소수자라고 해서 뭐 스스로들 숨을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들 자신도 원래 퀴어 축제 같은 데서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이나 스스로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고 또 충분히 협조하신다 이런 네.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례가 워낙 심상치 않다 보니까요. 서울시가 시내 클럽과 감성주점 등 2천여 곳에 대해서 무기한 집합 금지 명령, 사실상 영업 중단입니다.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즉시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이 순간부터 해당 시설은 영업을 중지하여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서울 시내 유흥업소, 뭐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사롱 등 모든 유흥업소에 해당합니다. 영업 중지하라는 건데 이 시점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죠. 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있었던 집합 금지 명령, 네. 즉각적인 행정 명령으로 회귀한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4월 20일 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면서 네. 아까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규정, 네. 정부나 지자체에서 권고하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은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봉쇄가 네. 일부 해제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그것이 적극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회귀할 명분도 주었고 네. 회귀할 필요성도 있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서울시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이게 확대돼야 된다고 보시는 저는 건가요? 그렇게 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동이 매우 자유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서울에서 누르면 풍선 효과처럼 딴 데서 영업이 성업하고 한 것을 우리가 보아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단순한 문제라기보다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까지 적극적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지자체들이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확실한 결론을 낼 그런 사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흥업소 그동안 뭐 고위험 시설로 계속 주목이 돼 왔고 또 관리가 돼 왔고 우려도 돼 왔던 그런 곳입니다. 권고 형식을 택한 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냐. 방역 당국의 대응이 좀 안이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네. 저도 여러 번 말하고 여러 전문가들도 말했는데 당국이 지키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4월 20일 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옵니다. 네. 그리고 4월 20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게 5월 5일 날이에요. 네. 그런데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가 거의 2주 정도 되는 최대 잠복기 기간입니다. 네. 그런데 끝단에 네. 긴 연휴가 연휴가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적어도 1주나 2주 정도가 더 있어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다가 긴 연휴 기간의 위험도 평가가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생활 속 거리두기를 5월 3일 날 오후 5시 총리께서 전격 결정하시고 5월 6일 날부터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게 되는데 네. 생활 속 거리두기를 5월 6일 날부터 바로 가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위험도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위험도 평가가 안 된 상황에서 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때 총리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면 전문가가 누구냐? 명단을 내라. 그다음에 회의록의 대화 내용도 공개해라.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위험도가 평가가 안 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은 총리가 책임져야 된다. 이것은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결정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예. 그런데 누군가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은 네.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다음에 누군가가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불과 며칠 있으면은 고3이 등교 계약을 하게 되고 예. 일주일 한 10일 정도만 더 있으면은 두 번째 등교 계약을 하게 되는데 5월 20일에는 네.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이 개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저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개원은 사회에다가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굉장히 나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뒷단으로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전혀 위험도가 평가 안 된 측면에서 누군가가 결정을 하고 간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계속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맞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위험도가 평가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가 그런 측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그런 측면이 결정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확실히 책임을 져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네. 계속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아마 의견이 좀 달랐을 텐데 그동안 이 K 방역에 대한 그 보건당국이 이끄는 면도 있지만 또 국민들이 스스로 뭐랄까 좀 높은 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국민을 좀 믿은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 이제 고3 학생들 시작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이제 등교를 하는데 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제 나니까 당장 이거 등교해도 되는 건가?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등교 용기 거론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다. 방역당국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위험도 평가는 일단 계속하겠다. 등교까지는 아직 시기가 있으니까요. 당국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험도 평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처음 씁니다. 이 얘기를.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위험도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때는 안 쓰던 용어를 이번에 쓰게 됐다는 거예요. 위험도 평가를.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험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한 데는 하루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만일에 지금 고3이 5월 13일 수요일 날에 예. 이제 등교 개학을 하게 되는데요. 네. 월요일 날 정도의 환자 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감시망 내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네. 것을 보고 사태가
뭔가 수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등교 개학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더더구나 5월 20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 아이들이 등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일에 내일 정도까지에도 지금의 사태 변화가 더 악화되거나 하게 되면은 생활 속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등교 계약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위험도를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등교 연기를 정할 기준이 되는 위험도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우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위험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일 위험한 게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집단 전파가 제일 위험한 것이거든요. 예. 집단 감염 및 사회적 전파가 예. 지역 사회 전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양상으로 볼 때는 거기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지금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가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컨대 대구 신천지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에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네. 경계에서 심각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가야 된다 이랬는데 당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역적이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고 아직은 심각으로 가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전문가 의견을 들은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심각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환자가 급속히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양상이 단지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네. 만일에 이것이 하루나 이틀 이내에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네. 되면은 아까 경계에서 심각으로 같은 상황과 매우 유사해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국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지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지금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태원 클럽을 통한 감염자가 지금 수도권을 넘어서 지금 전국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이 3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당장 다음 주부터 있을 고3 학생들 과연 실질적인 등교 개학이 가능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방역 당국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